자, 물에서 부력을 이용하는 예시. 첫 번째 사진은 부표라는 거예요. 부표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해수욕장 가면 이제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이제 깊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가드라인 같은 거, 이제 그걸 쳐놓은 게 부표인데, 이것도 뭐 별다른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공 같은 거는 물에 부력을 잘 받아서 뜰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서 이제 이 부표와 부표끼리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잘 떠다니면서 파도가 쳐도 크게 이동하거나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죠. 또 물 위에서 있는 부력을 이용하는 예시, 대표적으로 오리배, 우리 관광지 호수 같은 데서 발 굴려서 가는 오리배나 화물선, 아니면 뭐 여객선, 유람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배에 실어 있는 물건도 많을 텐데, 물론 배 자체도 무겁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에 얼마나 많은 물체를 실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체를 아무리 많이 실어도 이제 그 배가 버틸 수 있는 한은 배가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 어떤 특정 도시를 이동할 때, 혹은 유람선, 특정 지역을 둘러보는 상품이 많이 쓰이는 코스죠. 그래서 그런 데 탑승할 수 있는 제한 인원, 혹은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배에 실을 수 있는 물체의 그 무게의 제한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배에 그 배가 낼 수 있는 부력의 한계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배가 어쨌든 무한정하게 부력을 내서 물체를 띄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의 규격이나 뭐 소재에 따라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뜰 수 있는, 낼 수 있는 부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지켜서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한 예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부력을 조절하는 예시도 있어요. 언제 부력을 조절할 일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잠수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이 잠수사들은 사실 이 사람 몸이 물에 뜨게끔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물에 가게 되면 이제 긴장을 하거나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자연스럽게 뜨게 돼 있는데, 뜨면 잠수하는데 어려움이 커요. 왜냐면 가라앉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이 부력을 이기고 가라앉으려면 중력을 도와주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내 몸에 무게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 조끼의 역할은 구명조끼가 아니에요. 구명조끼가 아니라 납덩어리 있죠. 금속 중에 묵직한 납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달아놔서 내가 부력을 이기고 중력을 더 받아서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부력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수함은 어떨 것 같아요? 잠수함도 상당히 무겁고 체격이 큰 물체인데 어떻게 자유자재로 물 속에 가라앉고 뜨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네, 바로 잠수함도 공기의 부력을 이용한 물체입니다. 잠수함의 구조를 보면 이제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탑승하는 부분 공간이 실제 우리가 밖에서 잠수함 봤을 때의 면적보다 훨씬 더 좁아요. 왜냐면 바로 그 사이에 공기 탱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기 탱크는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탑승하기 전에는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는 이 공기 탱크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공기가 채워져 있어서 이 공기 부력으로 잠수함이 잘 뜰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다 탑승한 다음에는 물 아래로 가라앉아야겠죠. 그럼 가라앉을 때는 아까 반대로 떠 있을 때 공기 힘으로 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제거되어야만 이제 잠수함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공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압력으로 공기를 다시 이렇게 빼내고 이 빈 공간에 뭐가 채워지냐면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채워지면서 다시 잠수함이 아래로 쭉 들어가겠죠. 왜냐면 공기에 의한 부력을 받았는데 그만큼 사라졌으니까 이제 순수하게 중력의 힘으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기 탱크에 물이 꽉 차게 되면 잠수함이 아예 바다 아래로 잠수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다시 이제 관람이 끝난 다음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잠수함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공기 탱크에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또 이 물이 들어있는 이 공기 탱크 속에 이제 공기를 엄청 세게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밖으로 제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탱크 안에 다시 공기로 거의 채워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력을 받아서 다시 아까 처음의 상황처럼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거운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고 가라앉았다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공기 탱크의 공기양 조절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력에 대한 예시를 봤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쓰는 그 튜브 있죠. 물놀이용 튜브랑 그 구명조끼 입으면 왜 물에 잘 뜰까요? 한번 부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보통은 이 부력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는 단순하게 가벼우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튜브랑 구명조끼를 입는 게 더 가벼운 상황이죠? 사람이 튜브를 입거나 구명조끼를 입으면 원래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보다 내 무게가 더 나가는 편인데 어떻게 무게는 늘었는데 왜 가벼워서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실제 무게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냥 튜브랑 물놀이 할 때 입는 구명조끼 입었을 때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구명조끼를 입든 아니면 튜브를 착용하든 적어도 나는 착용하기 전보다는 분명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 튜브 무게나 혹은 구명조끼만큼. 여러분 구명조끼 입어봐서 알겠지만 구명조끼도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이 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비닐로 된 튜브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유독 고무로 된 거 있죠. 아예 해수욕장에서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거. 고무로 된 튜브 같은 경우는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어야 될 만큼 묵직한데 그렇게 묵직한 고무 튜브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오히려 우리가 물에 더 잘 뜰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무게 대비 나의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지금 내가 튜브를 입고 있지 않을 때보다 튜브를 입게 되면 무게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 무게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 무게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튜브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부피가 내가 요만했던 게 이만큼 튜브만큼 더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무게가 더해지는데 무게에다가 이제 부피가 더해지는 그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가 더 늘어나면 가라앉아야 될 것 같지만 무게 대비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커서 오히려 튜브를 착용하게 되면 튜브의 부피 증가로 인해서 내가 뜨게 되고 반대로 이제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명조끼가 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부피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부력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겁다고 해서 안 뜨는 게 아니고 무겁긴 하지만 그 물체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물의 부력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국에 물에 뜨고 가라앉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구명조끼나 튜브라고 하더라도 이게 뜰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게가 무겁긴 하지만 부피가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부력을 많이 받아서 물에 쉽게 뜰 수가 있습니다.